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생체플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과 동일한 나이의 시기에 여러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웨이터로도 봉사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식과 또 지혜를 나누어 주실 분입니다. 이분은 한남대학교에서 대학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남대학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세영 목사님을 한번 초대해 볼까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무엇입니까? 예, 목사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 학생체플에 초대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혹시 요즘에 목사님 관심이 있는 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한테는요, 이 대학교회 담당 대학부 목사로 부임하면서 집중적으로 갖게 되는 관심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소개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역사 의식을 학생들한테 말하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저에게 최애 관심 사항입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아마 믿음과 평화와 역사라고 한다는데,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목사님? 네, 좋은 질문입니다. 믿음은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요, 세계관입니다. 그 좋은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요.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예.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그 세상의 삶과 동떨어져 있으면 이상해질 수 있는데요. 이 믿음이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알 수 있으면 이 믿음이 정말 꽃피고 빛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과 역사가 만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평화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듣기만 해도 너무 주제가 너무 무겁고 어려워서요. 혹시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좀 더 쉽고 또 유쾌하고 또 학생들에게 각인이 될 수 있는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바로 500원? 아니면 죄송합니다. 나가사키입니다. 그렇군요. 나가사키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 믿음과 역사와 평화를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고이 나가사키 소데스까?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 이 나가사키와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목사님? 네, 그 나가사키는 일본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400년 전에는요, 아시아에서 가장 번창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교회와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나가사키입니다. 그런데 항상 좋을 수만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부와의 마찰로 인해서 어느 순간부터 박해가 시작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며 또 신자들을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박해가 시작된 이후 쭉 계속적으로 그런 박해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도 없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이것을 색출하려는 작업을 매일 하고 있고, 이렇다면 신자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본이 개항하고 나서 프랑스에서 다시 선교회가 들어왔을 때 숨어서 신앙을 지켰던, 믿음을 지켰던 가쿠레 크리스찬, 숨은 크리스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250년, 우리의 그 셈으로 하면 한 8대에 이르러 숨어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가사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핍박과 그리고 고문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지켰을까? 나가사키를 통해서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가 이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라고 해서, 그 감독이 참 유명해요. 왜냐면 여러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아시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가
이 모든 영광은 뭐 옆에 우리 마틴 스콜세지 감독에게 뭐 이야기하면서 소개했잖아요. 그분이 만든 영화 제목이 사일런스라는 영화 있는데 거기 남자 주인공이 리암 네, 니슨입니다. 맞습니다. 예, 리암 니슨 하면 떠오르죠, 여러분? I know who you are. I know. I'm gonna find you. I'm gonna kill. Anyway, 자, 이거 사일런스 영화 보면 그 나가사키라는 아마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상당히 정말 감동적으로 봤는데 혹시 목사님 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네. 말씀을 해주시면 예.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꼭 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외국에서 선교사가 일본에 도착해서 박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남았나, 또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지켰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편하고 좋을 때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박해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사그라들거나 아니면 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그라지는가? 어떻게 꽃피우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주는 책이 바로 침묵이고, 또 그것을 영화로 한 것이 바로 사일런스라는 영화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역시 목사님 다방면에 뛰어나십니다. 그 나가사키와 역사와 관련돼서 설명할 수 있다면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방금 앞에 이야기했는데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오늘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면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 믿음이 이 진짜 꽃을 피우고 정말 멋지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그러면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역사를 아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가사키는요, 400년 전에 우리를 침범했던 임진왜란의 나라가 있는 도시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네. 일본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일본은 오래전에 우리를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또 정유재란도 있었고요.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사에서는 노예 사냥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가사키가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예 시장이 열렸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예 시장에 품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가장 잘 팔린 품목이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목사님. 그게 바로 조선인입니다. 아, 조선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약간 오바인 해석이 있겠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쟁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일본으로 잡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자기의 하인을 삼은 것도 있지만 이 노예시장에 품목으로 팔아서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벤스의 작품 중에 한복을 입은 사람 꼬레아인입니까? 그런 작품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 역시도 조선에서 나가사키를 거쳐 유럽으로 갔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년 전에 우리는 나가사키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혹시 군함도라는 섬을 아십니까? 군함도 하면 영화의 그 송중기가 나오는 영화 그 군함도 아닙니까, 목사님? 네, 예. 잘생긴 송중기가 나온 영화인데요. 근데 그 영화의 소재인 군함도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다름이 아닌 일본이 우리 어른들을 강제로 징용하여서 군함도라는 섬으로, 또 그곳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리 없이 죽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군함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을 막장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막장이 있는 곳이 바로 군함도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 어른들은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갔고 그곳에서 고통받았으며 그곳에서 소리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군함도 역시도 우리에게는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반일 감정을 일으키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0년 전 노예시장의 품목으로서의 조선인, 100년 전 강제징용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노동자, 그게 바로 더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꺼려하고 잘 모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여 다시는 그런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400년 전에 배우지 못했기에 100년 전에 당했고 100년 전에 일을 배우지 못하면 오늘날도 똑같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아야지 오늘의 현실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삶을 펼쳐갈 수 있을까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역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일본과 한국과의 그 관계와 역사를 잠깐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나가사키 하면 또 평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네,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그 원자폭탄을 맞은 곳이 딱 두 곳입니다. 그 첫 번째는 히로시마고 두 번째가 바로 나가사키입니다. 원자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예전에 TV를 보다가 그런가 보다 버섯 그룹이 있네 뭐 이 정도만 있었는데요. 그 원폭 자료관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처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요, 사람들이요 타버린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그런 영향이 그때만 있었고 지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전을 통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터졌을까? 그것은 바로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전쟁은 무엇입니까? 서로 평화하지 못한 것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타인으로부터 또 자연과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평화하지 않으면 굉장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자연환경과 평화하지 못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평화라는 메시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내게 주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요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곧 그래서 믿음이 역사를 만나고 함께 이루어야 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행복한 일이요 지금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나가사키의 역사와 평화에 대한 주제가 참 좋았는데요. 다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백신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비행기 타고 샥 하고 이 나가사키 항구에 도착해서 와타시와 나메와 양일제대에서 소대서까 소래까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일본 사람들도 만나면서 나가사키의 어떤 맛집이랄지 또 그런 것도 구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혹시 맛집이나 혹시 추천할 만한 곳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나가사키를 무겁게만 표현한 것 같은데요. 나가사키는 굉장히 재밌고 정말 신기한 나라입니다. 무엇이 있냐면요, 나가사키 짬뽕이 있습니다. 나가사키 짬뽕은 나가사키에서 만든 짬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짬뽕이라는 것 자체가 나가사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처음으로 만들었던 가게가 오늘날에도 똑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조집 나가사키 짬뽕 꼭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거기 야경도 좋다고 하는데요. 네. 예. 나가사키 야경은 세계 3대 야경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 3대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냈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 야경을 보고 있노라면요, 요즘에 중요한 키워드 힐링이 절로 됩니다. 로프웨이를 타고 높은 곳에서 야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걸 보려고 세상을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근데 또 짬뽕과 나가사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가사키에는요 카스테라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그 카스테라 뭐 별거 아닌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가사키의 카스테라는 다릅니다. 왜냐면요, 카스테라라는 말 자체를 만들어낸 곳이 바로 나가사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처음으로 만들었던 카스테라 가게 4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나가사키 3대 카스테라가 있습니다. 400년 된 집, 350년 된 집, 그리고 근래에 만들어진 100년 된 집입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카스테라 투어도 적극 추천합니다. 또 온천도 유명하다고 들었는데요, 목사님. 네, 나가사키는 일본에 있는 도시입니다. 일본 하면 또 온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온천이 아닙니다. 다양한 온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금 온천, 유황 온천, 미네랄 온천, 그냥 온천. 그래서 또 작은 곳, 또 크고 넓은 곳, 또 산골짜기 있는 곳, 정말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나가사키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나가사키와 우리나라 관련된 역사, 또 나가사키에 있었던 어떤 원자포탑과 관련된 또 평화에 대한 관점들, 또 나가사키를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떠날 수가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투어하면 더 좋겠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좀 잠시나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지금 카메라나 아니면 이제 북카페나 스터디나 카페에서 홀로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그 우울한 마음 또 외로운 마음을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이렇게 감동의 메시지를 좀 마지막으로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여기서 PPL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한남대학교의 대학부 담당 목사입니다. 한남대학교 안에는 한남대학교회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회는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한남대학교 학생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막혔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길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시켜 주실 겁니다.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반드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삶을 계속 함께 이어갑시다. 네,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에 알람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람뽕. 거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또 좋은 메시지를 통하여서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